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후티 남미 가자지구 이야기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35와 F-16이 후티에 격추될 뻔했습니다. 미국 관세 전쟁, 남미에 역관광 당하다, 조금 속어 표현입니다만 이 남미가 미국의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프리콤이죠. 랭리 사령관입니다. 랭리 장군이 이브라임 트라우레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고 있는데 가자지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어놓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남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미에 좀 사이즈가 되는 나라들 몇 개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고 콜롬비아, 브라질이 가장 크죠. 그런데 이 중에 아르헨티나는 밀레이 대통령은 지금 철저하게 트럼프에 맹종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국이 중국과 깰 수 없는 경제 관계를 만들겠다. 미국의 경제 위협 속에 관세 전쟁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멀로 독트린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미국의 멀로 독트린, 물론 이제 다른 남미 국가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멀로 독트린은 이 남미 그리고 중남미 이쪽은 미국의 나와바리다. 그래서 만약 당신들이 미국의 뜻에 도전하게 되면은 미국은 엄청난 고통을 가할 거야. 그러니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멀로 독트린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혼자 결정한 독트린이죠. 남미 국가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근거해서 미국은 쿠바와 베네수엘라 이제 엄청난 고통을 가하고 있죠. 그런데 브라질, 콜롬비아는 친미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이 콜롬비아 그리고 칠레조차 이 중국과 깰 수 없는 무역 관계를 구축하겠다. 이들은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그건 경제와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미국은 실질적으로 남미 국가들의 어떤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착취 구조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교역을 했더니 경제가 좋아지고 이득이 생긴다는 거죠. 중국의 값싼 공산품을 수입해서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되고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자원, 식량을 또 중국에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이런 식으로 남미의 이제 지하 자원과 식량, 여기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액보다 중국과의 교역액이 훨씬 커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살기 위해서 중국과 교역을 끊을 수가 없죠. 이 시기에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연관된 무슨 일을 한다, 이때 관세를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죠. 여기에 정면으로 도전한 겁니다. 특히 룰라 대통령. 그리고 파나마 운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해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군사적인 목표보다도 이 남미로 흘러가는 중국량 어떤 이제 물품들, 이것을 미국이 통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파나마 운하를 막고 중국 배는 못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콜롬비아, 브라질,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적대적이기 때문에 일단 배제하고, 콜롬비아와 브라질이 이제 미국의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이 관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만, 오히려 남미는 중국과 노골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깰 수 없는 관계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중국은 계속 남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공산품을 공급하고 있고 식량과 자원을 사가고 있죠. 그런데 반면 미국은 남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탈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자원, 미국 기업이 관리해야 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죠. 중국 기업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중국과 교역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나라에 이득이 생기고, 미국은 협박만 하고 제대로 투자도 하지 않고 또 우리 물품을 제대로 사가지도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 나라는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과 경제적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브라질 도시 곳곳에 이 중국의 BYD가 이제 굴러다니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장 단호하게 맞서는 이제 정상은 룰라 대통령입니다. 이 룰라 대통령,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대통령, 칠레 대통령, 이들 3명은 지금 함께 이제 중국에 가 있습니다. 가서 수백 명의 경제 사절단을 데리고 와서 중국과 교역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자원, 중국산 공산품, 중국의 투자, 지하 자원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미국 보라고 지금 이제 떠든 겁니다. 그리고 7월에 리우에서 열리는 이제 브릭스 정상회의, 여기서 이제 더욱더 확대할 그럴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미국이 역으로 고립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죠. 미국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나라들 하나하나 이제 두들겨 팰 수는 없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것은 애초 가능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 브릭스 관련돼서 이 미국의 강경 정책, 이것이 오히려 미국의 좀 이제 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은 오히려 브릭스와 협력을 하고, 야, 브릭스에 미국이 좀 가입하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세계는 변했습니다. 미국 주도로 흘러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후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후티에서 이제 우리 작전은 성공했다, 이겼다, 이제부터 중단이다, 오만에서 휴전 협상을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공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뉴욕 타임즈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 내 펜타곤 내부에 여러 가지 루머들을 캐치를 하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이제 기사화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에 이제 큰 타격이 될 겁니다. 이 트럼프를 조롱하는 글이죠. 후티 작전에서 미국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뉴욕 타임즈가 트럼프를 공격한다, 이런 목표도 있을 겁니다만 지금 현재 미군 현황, 미국이 후티조차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그 적나라한 현실, 그것을 고발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센트콤은 이제 중동 지역 그리고 이제 몇 군데를 관할하는 미국의 이제 작전 사령부입니다. 커맨드 센터죠. 이 센트콤에서 후티를 이렇게 선박했습니다 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뭘 올렸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 통해서 이렇게 올렸죠. 자, 그리고 그 작전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달 반 정도 지났는데 얻은 게 거의 없다는 거죠. 미국은 후티를 제어하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공중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그리고 리퍼는 거의 20몇 대가 떨어졌습니다. 2023년 이후로요. 그리고 10억 달러 이상을 한 달에 소모하고 있다. 2달이 넘었기 때문에 거의 20억 달러, 한 3조 원을 그냥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만에서 후티와 미국이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이제 좋게 포장을 했지만 거짓이 몇 부분 있습니다. 후티는 이스라엘 향 이제 민간인 선박,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공격을 하겠다, 미국 선박에 대해서만 하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결국 어정쩡하게 봉합하고 미 항모 전단은 이제 후퇴를 하는 겁니다. 이 센트콤 사령관은 예멘 방공망을 파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일단 제공권을 확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폭격을 하는 것, 그런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했다는 거죠. 예멘 방공망은 건재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방공망을 해제하고 안사랄라 이제 주요 인물들을 제거하는 작전, 이런 것을 8에서 10개월 정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작전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초기에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롭게 비행기가 떠서 하나씩 퐁퐁퐁 이렇게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죠. 그런데 이게 실패했다는 거죠.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 가지 표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뒤에서 이제 후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조금 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았는데 방공망 파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F-16과 F-35가 거의 격추될 뻔했습니다. F-16과 F-35를 향해서 대공 미사일이 날아왔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뉴욕 타임즈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 공군에게는 악몽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전투기는 대공 미사일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날개 같은 거 한 군데 이제 파편만 몇 개 맞아도 그 비싼 비행기가 떨어져야 됩니다. 대공 미사일이 일단 유도되어서 날아오다가 종말 단계에서는 이제 열추적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걸리면은 작살이 나는 거죠. 영화 보면은 플레어 터뜨리고 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 거의 요격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게 되는 게 일단 락건되고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죠. 바로 거기에 F-16과 F-35가 당했다는 겁니다. 물론 후티가 가지고 있는 대공 미사일은 러시아나 중국이 만드는 그런 첨단 대공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말 단계 열추적 기능이 없을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후티가 쏜 대공 미사일이 F-16과 F-35로 향해서 이제 정확하게 날아왔다. 그래서 플레어 터뜨리고 회피 기동하고 난리였겠죠. 이것은 미국 공군에게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폭격해도 여전히 건재했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항모를 향해서 이제 대한 미사일이 날아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미국은 이 작전을 계속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항모가 한 방 맞는다, 만약 F-35가
떨어진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그 손실액보다도 이 뉴스가 전 세계에 던질 이미지, 라팔이 떨어진 것과 똑같은 효과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상대는 후티입니다. 정규군이라고는 부를 수 없는 아주 조악한 장비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예멘 작전은 전례 없는 규모로 이제 정밀 무기를 다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뭐 토마호크니 뭐 제이데미니 정밀 무기 다 동원했는데, 그런데 후티는 건재했다. 그리고 안살라라는 일부가 파괴되어도 쉽게 재건될 수 있다. 이것을 결국 이제 센트콤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서 헤그세스는 야, 안 되겠다. 이제 지상군을 보내야 되겠다. 사우디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이들과 이제 연락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들은 예전에 이제 시켰듯이 지상군을 보냈는데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상군이 들어오자 유전지들을 때려버린 거죠. 지상군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사우디나 오만 영토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후티는 사우디에 대한 공격 명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이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헤그세스가 지상군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얻지 못하자 결국 이 지상군 보내는 것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뭐 상륙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상륙하기 위해서 이제 배가 근접해야 되는데 후티는 대한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제 미군 희생자들이, 해병대 희생자들이 발생될 수 있죠. 결국 후티 전쟁은 이걸로 끝이 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암체워로드가 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멘에서 보는 이 상황, 이것은 일단 센트콤이 정보전에서 이제 패배했다는 거죠. 사우디가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정보를 제공했는데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사우디가 이미 폭탄을 떨어뜨려서 깨진 기지, 여기에 뭐 토마호크 여러 발을 쏘고 이런 황당한 짓거리를 했다는 거죠. 돈만 날린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것은 초기 이제 걸프전에도 드러나죠. 자, 이 스칼리르는 당시 이제 젊었던 시절입니다. 이 걸프전 당시 이제 이 이라크가 가지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 이동식입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수백 명이 모여서 전 정찰 자산, 위성 자산을 다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 미국의 정찰 능력이라는 거죠. 지금 뭐 위성으로 뭐든지 다 들여다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땅굴, 이제 지하에서 이렇게 이동하고 갑자기 나서 팡 쏘고 이런 것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중견국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 전략들, 이것은 반접근 지역 거부입니다. 뭐 베트남이든 뭐 이란이든 북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국 역시 지금은 뭐 군대가 강해져서 이렇게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해군이 약했을 때는 중국은 반접근 지역 거부입니다. 자, 이 외부에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뭐 일본이 뭐 이지스함을 쫙 몰고 오면은 중국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해군력이 없었습니다. 한 90년대 이야기입니다. 이때만 해도 반접근 지역 거부. 야,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은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통한다는 겁니다. 약한 나라들이. 뭐 중국은 지금은 이제 강해졌습니다만. 자, 이란이나 후티. 이 후티 같은 나라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과 공군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반접근 지역 거부를 효과적으로 이제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합참은 레이시온, 이제 전기무기, 뭐 베이퍼웨어인데 이것은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날려봐야 그냥 펑 하고 터지고 이제 뭐 그냥 그릇만 남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쓰잘데기 없다는 거죠. 이 합참에서는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뭐 슬라이드를 딱 펴면서 이렇게 해서 후티를 조직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군사적인 현실을 미국도 이제 눈을 뜨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을 때린다. 이건 뭐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빅서지도 뭐 이런 조롱을 하고 있는데 후티의 미사일은 상당히 조악합니다. 그리고 빅서지도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바이든 때 시작된 후티, 이제 두더지 잡기입니다. 땅굴에서 이제 하나씩 톡 튀어나와서 팡 쏘고 숨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정권 때도 엄청난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이 트럼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 중동 지역의 전쟁 현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란도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북한 역시 이런 이제 지하 동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지금 이제 중국제 전투기와 중국대 대공미사일, 한국 언론은 잘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뭐 서구에 일파만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송을 좀 만들고 있는데, 야, 뭐 친중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위협적인 문제입니다. 중국이 만든 3.5세대 전투기에
4.5세대 전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초장거리 200km, 300km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공대공 미사일을 중국은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한국 공군과 중국 공군이 붙는다. 한국 공군은 좋은 전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F-15, F-16 명작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F-35는 망작입니다만. 그런데 이것과 이 중국의 이제 후지다고 생각했던 J-10 이런 전투기랑 붙었을 때 한국 공군기가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 블룸버그는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J-10 상당히 효과적이고 훌륭한 전투기다. F-16보다 한참 뒤처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F-16과 동급이나 그 이상의 성능을 이제 누릴 수 있다. 특히 PL-15를 무장했을 경우. 그리고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PL-15 수출형 버전입니다. 뭐 최장 사거리가 이제 150km라고 합니다. 근데 파키스탄은 300km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을 자동화로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PL-15 공장입니다. 미국은 대공 미사일 만들 때 여러분들 영상 한번 보십시오.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중국은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J-10기 이제 퇴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이제 대공 미사일로 무장하고 이 싸웠을 때 라파를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값싸고 효과적인 무기다. 자, 이런 것을 뭐 중국인들은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더 좋은 전투기를 만들고 있죠. 뭐 J-35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분명히 미국과 이 동맹국들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묘기 체계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 가자지구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The 가디언지. 가디언지에서 공식 사설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제 외부 기고를 받고 오피니언 글을 올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가디언지의 이제 공식 팀 편집국에 또 이제 사설을 만드는 에디토리얼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 가자지구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과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트럼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네타냐후에 대한 맹비난입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도 공식 사설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서구의 침묵. 이것은 뭐 수치스러운 침묵이다. 자, 이 가자 지구에 일어난 비극.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서구 언론들,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사설을 통해서 자, 이 네타냐후를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늘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고 간접적으로 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제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거죠. 이것이 지난 2년 반 동안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시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이제 가디언이나 파이낸셜 타임즈나 미국의 주류 언론들 이들은 이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때리기 위해서 민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야, 트럼프가 저 이제 네타냐후를 돕고 있어. 트럼프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트럼프 공격용으로 이런 글을 올리는 건지 저는 기본적으로 디 가디언이나 파이낸셜 타임즈를 믿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상황이 변했다는 거죠. 서방 언론 매체가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어떤 외부 기고가 아니라 공식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 글은 신문의 이제 사설이지 오피니언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각 매체 전체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무언가 해야 된다.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참상은 중단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사진. 그런데 이게 실제 사진인지 AI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좀 AI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굶게 되면은 머리가 빠지고 그리고 이제 바싹 마르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랐다. 제가 언뜻 봐서는 AI가 아닌가 뭐 그렇게 추정도 됩니다만 그런데 진실은 지난 3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식량 공급을 차단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주 소량은 들어갑니다만 이것으로 가자 난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뭐 AI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진을 올렸는데 이것이 서구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오늘 이제 이 사우디로 가면서 결국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식량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
이 상태로는 내버려 둘 수 없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식량이 들어가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뭐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제 이쪽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뭐 이런 사진이 퍼지고 지금 굶주리고 있다. 지금 뭐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식량도 약품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입을 열었습니다. 자, 지금 사우디에 가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을 공인한다 뭐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할까 뭐 좀 의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사우디도 만나고 카타르도 만나고 뭐 아랍에미리트 이들과 만나서 뭐 선물도 받고 또 이제 근사한 전용기도 한 대 받고 뭐 그랬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랍 세계의 의지를 반영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을 건지 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네타냐후는 광분해서 뭐 가자 지구에 전면전을 벌일 거다 뭐 예비군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떠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쿠데타 설도 있고 실각설 그러니까 어떤 세력들이 이제 끌어내릴 거다 뭐 이런 루머도 있고 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죠. 하도 이 거짓 루머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브라임 트라우레 대통령 지난 3주 동안 전 세계 SNS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은 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유를 잘 몰랐겠죠. 미국이 트라우레를 제거한다 뭐 이런 발언을 아프리카 사령관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BBC에서 올라온 기사 이런 것은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뭐 제목만 잠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는 잠깐 가져옵니다. 그런데 BBC에서 부르키나파소의 군부 지도자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기사를 특별하게 올렸습니다. 이틀 전에 올렸죠. 지난 3주 동안 SNS를 뜨겁게 달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트라우레를 또마 상카라 같은 인물로 이제 비견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혁명가죠. 분명히 이 이브라임 트라우레는 자신의 목숨을 하늘에 맡기고 지금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사진이라고 합니다. 뭐 젊은 시절 모습인데 지금 아프리카 영웅으로 등극하고 있는 작은 나라의 지도자. 트라우레의 영향력은 엄청나다. 케냐 같은 나라의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많은 작가들 좀 이제 제국주의 성향에 반대하는 그런 아프리카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브라임 트라우레 대통령 등장을 보고 바로 이 사람이야, 바로 이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BBC 기사입니다. 자, 그의 메시지는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이렇게 많은 자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 경제는 이렇게 엉망이고 그리고 대륙은 빈곤한가?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구가 착취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프랑스 그리고 영국 뭐 온갖 나라들 이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수탈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르키나파소, 자 이브라임 트라우레는 군사 쿠데타로 전 정권을 몰아내고 자 이제 러시아와 강력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러시아는 준 군사 여단을 배치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북한도 군사 고문단을 보낸다, 중국도 무기를 보낸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국유광산, 부르키나파소가 왜 중요하냐 하면 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 프랑스는 뭐 세계에서 이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 몇백 톤의 엄청난 금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는 금이 나지 않습니다. 주로 어디서 훔쳤을까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헐값에 사들여서 프랑스의 금 보유고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 주요한 공급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르키나파소입니다. 그런데 트라우레 대통령은 자 이것과 관련된 개발, 여기서 외국 지분을 제한하고 뭐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또 국민들과 쉐어를 하는 거죠. 대학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무상으로 제공하고 뭐 한국 사람들은 야 가난한 나라 뭐 이런 나라 뭐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부르키나파소의 이런 자립적인 노력, 이것이 아프리카 각 대륙의 이 자립과 독립 이런 것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는 거죠. 아프리카인들을 각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트라우레 여전히 이제 이 반군들이 일정 정도 영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극단주의 반군이죠. 이들을 누가 풀었을까요? 서구 세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도움으로 좀 밀어낸 이제 잔당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베냉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여기서 쫓겨난 프랑스 외인 부대들 이들 역시 베냉에 가 있습니다. 이 베냉에서 무슬림 지하디스트들 이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침공을 위해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나라가 바로 지금 프랑스죠. 그리고 이 이브라임이 크게 알려진 계기, 이것은
마크롱과 트럼프가 트라오레를 제거하고 금을 빼앗기 위해서 침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BBC 기사에는 이런 음모를 언급하지 않죠. 이때 당시 이제 의회 청문회에서 미 아프리컴 사령관이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했는데, 이 부르키나파소 이제 이브라임이 금을 착복해서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죠. 물론 직접적으로 공격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주변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베냉에서 이제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을 훈련시키고 있고, 프랑스 외인 부대가, 그리고 나이지리아, 세네갈에 이제 군부의 압력을 놓고 대리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금을 위해서 부르키나파소를 침공할 흉계를 꾸미고 있다. 이것이 3주 전에 미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알려졌죠.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의 소식을 매일 이제 지금 퍼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유명인이 되고, 그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푸틴은 특별히 그를 이번 이제 전승절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은 이제 부르키나파소를 돕겠다, 군사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저는 이 트럼프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딥스놈들 흉기라고 생각하지만 미 금융위기 그리고 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런 짓을 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운 참담한 상황이죠. 여기서 아프리컴 사령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클 랭리 장군입니다. 이 아프리컴 사령부인데, 이 아프리컴은 급조되었습니다. 미국은 아프리카에 물론 이해관계는 있습니다만 군사적으로 미국이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군사작전을 할 근거가 없죠. 그런데 아프리카움이라는 것을 뚝하니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여기에 사성 장군을 또 앉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프리카 대륙 주민들은 비난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 통제하는 관제 언론들이 있습니다. 머던 가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이제 찬양을 하고 뭐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보면은 이 아프리콤과 그리고 랭리의 발음, 여기에 대해서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EFF, 그런데 좀 이 친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백인 농부들 농장 주지만은 그들에 대한 어떤 공격행위, 여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줘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떠드는 사람이죠. 아주 위험한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프리카 대륙을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을 시켜야 된다, 이런 철학은 이제 확고히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부르키나파소 이브라임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언론도 이런 기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쿠데타 시도 의혹에 따라 수천 명이 군사정권을 지지하는 집회를 했다. 미국과 프랑스가 일부의 군인들을 회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브라임을 제거하려고 뭐 100만 불인지 200만 불인지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이것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르키나파소 국민들은 이브라임 지지 시위를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미국 언론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칸 허브에 올라온 내용인데, 랭리 장군이 망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세계에서 나에게 이브라임에게 사과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다. 이것은 모욕이다. 나는 미국 정부의 이익을 보호하는 미 해병대 사성 장군이다. 건방지게 너 따위 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브라임 같은 똘마니에게 사과하라 한단 말이냐. 이것은 모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브라임은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을 세뇌하고 있고 독립정신을 불어넣고 자립정신을 불어넣고 이것을 세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멈춰야 한다. 여기서 이 스탑이란 표현은 그를 멈추게 하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식 표현이죠. 이 랭리 미 육군 대장, 이브라임 트라오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하우스 N, 미국에서는 이런 비하 발언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흑인 귀족들이죠. 흑인들의 배신자, 흑인 귀족. 지금 미국 흑인들을 암담한 상황에 빠뜨린 주범은 민주당의 흑인 귀족들이다. 리버럴 흑인 귀족들이다. 이것을 비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원래 흑인들을 잡아서 이렇게 노예로 판 사람, 이 도매상은 아프리카 흑인들입니다. 서로 치고받고 전쟁하면서 상대방 부족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1차 도매상이 있습니다. 주로 아랍인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인들입니다. 그리고 2차 도매상이 영국 놈들이죠. 어쨌든 이 양반 랭리 장군, 이 사람은 아프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보고
너희들은 독립할 자격이 없어. 자립할 자격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친구가 이제 이런 걸 올렸는데 아프리카는 아름다운 곳이다. 트라우레가 아프리카인들을 세뇌하고 있다. 이 랭리의 주장은 매우 비하적이다. 이 발언은 식민지적인 사고방식, 즉 아프리카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분별하지 못하고 양처럼 미국이나 프랑스가 이끌어야 한다는 오만한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이익을 수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아프리카 주권 영토에 있으면서 아프리카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크롱도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들은 아직 자립할 단계가 아니야. 프랑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시건방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오만함, 바로 그것이 자신이 세뇌된 존재라는 겁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아프리카인들을 복종시킬 수 있다는 망상, 이것은 망상입니다. 후티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트라우레 선장은 단지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의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것을 대변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좋은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미국이 이브라임 트라우레를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실망하게 될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